이번 시간은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5-3-4-1 소화 용수 설비 소방시설의 네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요. 기출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는 어느 소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초기소화, 본격소화, 방진소화, 가압소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방시설을, 분류를 할 때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사용주체. 사용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방시설을, 누가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때, 우리와 같은 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대와 같은 소방 전문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인이 사용하는 것들은 초기 소화 설비라고 그러고요.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들을 본격 소화 설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초기 소화와 본격 소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기 소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들을 말하죠. 보통 이제 화재 발생 당시 초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20분을 의미하죠. 20분. 관계인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불을 끄는데 20분, 그죠? 그래서 초기 소화에 해당하는 그런 소방시설에는 모든 시설의 용량들이 20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20분요. 20분 정도 같으면 이제 초기 화재 진화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20분 동안 초기 소화 활동을 했는데도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방대가 와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을 본격 소화 설비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주체가 소방대인 것은 다 본격 소화 설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가 이제 대표적이다. 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화재 전문가가 아닌 관계인들이 불을 끄는데요. 이제 그게 초기 화재 진압이 실패가 되면은 소방관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화재 진압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화활동 설비다. 그죠? 자, 그럼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죠? 소방용수시설요. 급수탑, 그 다음에 지상식, 지하식 소화전,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소방용수시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이제 소화용수 설비에는 이제 이런 소방용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그 다음에 저수조, 급수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급수탑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 차량에 급수하는데 가장 용이하다. 물탱크 차량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급수탑을 두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소화전인데요. 소화전은 이제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습니다. 지상식과 지하식.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화전은 지상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장애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불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이제 땅속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 등에서 파손될 염려가 없고요. 또 이제 동적위에 동결될 염려가 없는 그런 형태를 이제 지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3번이 어때요? 틀렸죠, 그죠? 동결되는 경우가 거의 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저수조는 이제 단수시 급수 작전에 효과가 있다. 이제 단수가 되었을 때 저수조는 이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물탱크이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은 정답 3번 하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요. 다음 중 소화전 설치에 대하여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소화전의 금속 연결, 금구, 연결 금속구, 그죠? 연결 금속구는 13mm, 19mm, 40mm, 65mm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65mm가 맞죠? 65mm가 맞는데, 우리 소방용 호스요. 소방용 호스가 있는데, 소방용 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호스 지름이 40mm고요. 40mm.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은 65mm입니다. 65mm. 그래서 여기서 이제 65mm로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아까 했던 본격 소화 설비다. 그죠?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65mm.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제 비교적 저수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수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수조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데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대체로 뭘로 나타나요? 숫자로 나타난다. 그죠? 숫자. 그래서 숫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는, 어떤 근거가 뭐냐, 그죠? 이런 정도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보다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에 된다. 지면이 있고요. 지면이 있고, 지면으로부터 낙차하니까 이제 밑으로 깊이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얼마요? 4.5m 이내에 있어야 된다. 4.5m 이내에. 4.5m보다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4.5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깊지 않아야 된다. 깊은 곳에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수조는 이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 이제 물을 저장해 두고 있고요. 이 물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장소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펌프를 통해서 어때요? 물을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펌프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펌프 물의 위치에 따라서 펌프의 성능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펌프라고 하는 것은 흡입과 토출의 과정을 거쳐서 물을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보내는 장치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근데 이제 펌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물을 펌프까지 끄집어 올리는 이 흡입 과정, 석션 과정입니다. 석션 과정인데 이 석션은 대기압하고 압력 차에 의해서 진공 상태와 대기압하고 압력 차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을 석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기압에 해당하는 수도가 얼마냐면 10.332m죠. 10.332m요. 그래서 10.332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물은 일반적인 펌프로서는 석션이 안 됩니다. 석션이 안 되고 이보다는 더 낮아야지만 석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6 내지 7m 정도를 일반적인 펌프가 석션할 수 있는 한계로 봅니다. 6 내지 7m요. 그럼 이제 6 내지 7m 이내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급수 펌프가 아니고 이제 소방용이다 보니까 보다 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5m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면은 펌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낙차가 4.5m 이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에 있던 맞는 표현 같고요. 그 다음에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펌프의 아래쪽에 보면요. 펌프의 제일 아래쪽에는 푸트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푸트 밸브. 말 그대로요. 푸트 밸브. 발 쪽에 있는 밸브라는 뜻인데 펌프 쪽으로 물을 끄집어 가기 위해서 두는 체크 밸브의 일종인 밸브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가서 구멍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만일에 이제
수면이 낮아가지고요. 물이 이만큼 있어요. 물이 이만큼밖에 안 잠겨 있어요. 그럼 이제 펌프가 이제 펌핑을 할 때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기를 배제하고 공기를 없애서 기압을 어떤 상태로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펌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공기가 들어가면 어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흡수 부분에 이 푸트밸브는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수심이 얼마가 돼야 돼요? 0.5m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0.5m 이상으로 해놓으면요. 이놈이 물이 이제 그 펌핑이 안 되고 계속 고여있는 물이 사수가 많아지겠죠. 사수라 그럽니다.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수조의 아래쪽에 이제 흡상관이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트렌치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두느냐면은 푸트밸브를 이렇게 둬서 여기 충분히 이렇게 잠기도록 만듭니다. 이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탱크죠. 요게 탱크고, 푸트밸브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깊이 파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당연한 얘기고요. 흡수관 투입구의 한 변의 길이는 60cm고요. 원형은 지름이 50cm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한 변의 길이가 60이고 원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60cm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60cm 이상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요게 최소 크기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한 변 길이가 60이고 원형일 때는 지름이 60이다. 60cm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이제 어깨 폭 정도를 뜻하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충분히 점검하고요.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cm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먼저 보기 1번에 보면요.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0.5m 이상일 것, 지면에서 낙차가 5m 이하일 것,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일 때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소방본부자 접근이 쉽게 되어야 되겠고요.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나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될 것. 자, 이렇게 되는데요. 4번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서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지면에서 낙차가 5m, 그죠? 지면에서 낙차가 얼마요? 4.5m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틀렸고요. 0.5m 이상 수심은, 흡수 부분의 수심은, 한 변의 길이는 60cm, 지름도 60cm요.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요,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요.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 규격으로 올바른 것은 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뭐 소화용수 설비에서는 이 문제가요 출제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쪽 문자, 바깥쪽 문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방용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소방용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지상에 설치가 되는 건지, 지하에 설치가 되는 건지요. 지상에 설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고 지하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소방용수 설비는 뭐가 있냐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은 지상에도 설치가 되고요.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상식, 지하식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요. 저수조가 있는데 이 저수조도요. 지상에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지하에도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설치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급수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는데 이 탑은 지하에는 어때요? 둘 수가 없겠죠, 그죠? 지하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전이나 저수조나 급수탑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지하에는 급수탑은 설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하에 설치가 될 때는요, 지하에 설치가 될 때는 건어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맨홀이 있어야 됩니다. 맨홀이 있어야 됩니다. 맨홀. 그래서 이제 맨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지상에 설치가 될 때는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를 설치하는데, 표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은, 동그란 판에다가요,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소방용수라고 적습니다. 소방용수라고 적고요. 이름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워놓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둘 때는 맨홀을 두가지고요. 맨홀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소화전일 때는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일 때는요, 저수조 주차금지. 그래서 이게 주차를 해버리면요,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차금지라고 하는 표시를 맨홀에다가 해놓습니다.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요. 자,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맨홀부터 보면은, 이 맨홀은 지름이 얼마냐면은 648mm입니다. 맨홀의 지름은 648mm입니다. 648mm요. 648mm 이상으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홀 뚜껑의 부근에는 노란색으로요. 맨홀 뚜껑의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입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반사도료로서 이렇게 이제 띠를 이렇게 둘러 넣죠. 반사도료 이제 선을 둘러 설치하는데, 이때 이제 그 폭이 얼마짜리냐면은 이 선의 폭은 15cm입니다. 15cm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맨홀 크기는 64cm, 648mm니까 65cm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노란색의 띠를 두르는데, 요거는 이제 폭이 15cm입니다. 15cm. 그래서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 용수 표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기준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자, 요놈의 설치 높이는 얼마냐면은, 100m입니다. 100m가 아니라 100cm요. 큰일 날 뻔했네. 그죠? 100cm. 1m 높이요. 1m 높이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소방용수라고 적습니다. 소방용수라고 적고요. 소방용수라고 적는데, 요게 이제, 선을 하나 더 그려줘. 요렇게 하나 더 그려놓고요. 이제 띠를 두르는 겁니다. 띠를 두르는 건데요. 이때 이제 안쪽에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바깥쪽에는 이제 뭐라고 적냐면 여기다가는요, 주정차 금지라고 적어요. 주정차 금지라고 적는데, 안쪽에 적는 것은 문자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적는 이 문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흰색과 노란색으로 글을 적어요. 흰색으로 소방용수 적고요. 노란색으로 주정차 금지 이렇게 적습니다. 주정차 금지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바탕, 안쪽에 있는 바탕은 무슨 색으로 하냐? 붉은색입니다. 안쪽에 있는 바탕은 여기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바탕은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바탕은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요. 안쪽에 있는 글자는 흰색으로 적고요. 바깥쪽에 있는 글자는 노란색으로 적습니다. 노란색으로. 당연히 이제 여기도 반사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반사재료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가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색깔. 특히 이제 그 객관식 선택형 문제에서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색 표현은 항상 열심히 이제 맞춰서 보도록 합니다.
안쪽 문자는 소방 용수화라고 하는 문자는 흰색이고요. 흰색 문자. 그래서 안쪽 문자는 흰색. 그러니까 이제 이거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바깥쪽 문자가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일단 바깥쪽 문자는 뭐야? 노란색이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에 이제 정답이 가능성이 있고요. 안쪽 바탕은 붉은색입니다. 요 안쪽 바탕 파란색이 요 틀렸네, 그죠? 그래서 요 1번이 맞네요. 안쪽 문자는 흰색,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높이는 100cm, 약 1m 높이에 두고요. 안쪽 원의 지름은 얼마냐면은 35cm입니다. 35cm고요. 바깥쪽 원의 지름은 얼마냐면은 바깥쪽 원의 지름은요 60cm입니다. 바깥쪽 원의 지름은 요거는 이제 60cm요. 60cm.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정해져 있냐면은 소방용수라고 이제 적혀진 글자 크기를 정해놓고 있는데 소방용수라고 적혀있는 글자하고 위쪽하고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요거는 14cm고요. 14cm고 요 아래쪽은 얼마냐면은 8cm예요. 8cm. 그럼 요게 이제 22cm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높이는요. 글자의 높이는 22cm, 13cm가 되겠네. 그죠? 요 전체 지름이 35cm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들은 이제 일단은 뭐, 내비를 둔다 하더라도요, 여기 나오는 색깔 표현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지가 지상에 두는 경우, 지하에 두는 경우, 지상은 표지를 설치하고요. 지하는 매뉴얼에다가 표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6번 문제는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확인을